안녕하십니까, 원룸마스터입니다. 제가 칠판 온다고 말씀드렸죠. 칠판에 적으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칠판을 구매했습니다. 뿌듯하고요,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사람이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내가 약간 공부다, 이 정도 손해는 공부로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 손해를 봐야지 진짜 평생의 번 돈을 다 날리거나 패가망신하거나 정말 이런 가정의 파탄이 오거나 이 정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는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랑 이런 주소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매학원 원장이 컨설팅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700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원룸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로. 대략 20억대 건물을 10억 초반에 정말 10억은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으셨답니다. 하지만 낙찰받고 나가서 강제 이행금이 날아온다고 구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 금액이 한 달에 700만 원이었답니다. 방은 20개 조금 넘는 개수였는데 한 달에 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행강제금을 저도 사실 주변에서 수십 명의 건물주가 있지만 맞으신 분들을 본 적도 없고 제가 맞은 적도 없고 저는 불법이 없으니까 제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봤는데 공시가격이 10%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10억짜리 건물이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돈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분은 7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80이든 700이든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일단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학원 원장이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행장 강제금이 나오니까 건축사를 만나가지고 이거를 근린생활시설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원룸으로 바꾸냐 하니까 이거를 원룸으로 바꾸는데 드는 돈이 또 3억 4억이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 이사내보를 해주는데 드는 돈도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경비를 전혀 줄이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먼저 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앞서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은 원룸 같은 경우에는요, 다중주택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중주택은 취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텔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창고나 사무실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왜 검은색으로 표시했냐? 괜찮아요. 주변에 모텔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분 계시지만 구청에서 실사가 나와도 딱히 처리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가트를 막간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어쨌든 모텔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에서 취사를 한다, 이 위에 거거든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도 까짓것 구청 직원이 오면 만신입니다. 한 개 보여달라 이러면 그 한 개의 양해를 구하고 싱크대랑 치사치사 빼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사람 사는 건물인데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나 사무실 같은 거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많아봤자 한 개, 두 개입니다. 한 3개 정도 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개수가 작기 때문에 이것도 치사치사 빼버리고, 아니면 사람 사니까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보여준 다음에 빼버리면 끝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가 뭐냐?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그리고 상업용 오피스텔을 원룸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근린생활시설, 결국에는 상업용 오피스텔, 결국에는 상가를 원룸으로 쓴 겁니다. 사무실로 써야 되는 거 아니면 상가로 써야 되는 거를 원룸으로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쓴 거죠.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이 20몇 개인데 20몇 개 전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를 이 근린생활시설로 해야 되는데 원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죠? 한 개 층 정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 개 층 정도면 이 정도는 안 나왔겠죠. 그러면 좀 미리 연락을 주셨다, 팔기 전에. 이거를 건축사 아는 사람한테 3억인가 4억인가 손해를 보고 파셨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억짜리를 10억에 사는데 모르죠.
부동산 원장이 경매가 원장이 20억이라는데 그게 20억인지 그건 제가 매물 주소도 모르고 확인 안 해봤습니다. 마음 아프니까. 어쨌든 20억짜리를 10억에 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3, 4억 싸게 팔아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손해본 금액이 엄청나죠. 투자 금액이 애초에 3억이었고 또 3억을 손해봐서 한 6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저라면 실사가 들어왔을 때 이거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은 한 명일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의 호실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취사치사 빼버리고 상가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이거 상가로 쓰는 겁니다. 취사치사는 없습니다. 다른 방은 사람이 있어서 못 보여드립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구청 공무원들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하고 그거 확인하면 딱 확인하지 이것저것 막 디비고 까디비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도 마찬가지고요. 없는 거 까디비려고 하지는 않아요. 신고 들어온 것만 확인하지.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방책을 세우겠죠. 어쨌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행강제금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경매로 넘어온 건물에 내가 사는 이 집이 경매로 원룸이 뭐 이렇게 있겠죠. 원룸이 이 주차장이라고 할까요? 방이고 너무 작네요. 제가 이게 칠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런 건물이 경매로 넘어왔다. 경매. 이런 경우에 경매로 넘어왔어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랑 집주인이랑 어떨까요? 불꽃이 튀겠죠. 왜 내 전세금 안 줍니까? 이 집주인. 집주인. 그러면 집주인 갑이랑 을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집주인이랑 세입자 간에 불꽃이 튈 겁니다. 파이어가. 집주인이 결국에는 도망갔다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집주인은 도망갔죠. 돈 없으니까. 그럼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전화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 건다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럼 이 사람은 피해를 봤으니까 에라이 죽어라 이 새끼 하고 구청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지역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상가기 때문에 뭐 전입신고를 하지 마라. 상가 계약서를 상가를 근린생활시설 이 상가잖아요. 요런 거를 계약서를 쓸 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거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하지만 왜냐?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때 이 환급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 받죠? 그럼 이게 주택인 게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이거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상가인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이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데 계약서에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뭐 불법은 있긴 있구나. 그거를 구청에 신고한 거예요. 이 세입자가 구청에다가 팍 신고한 거예요. 구청장에 나와서 보고 와 이거 불법이다. 이행강제금 매기자. 근데 이 타이밍이 경매로 나왔을 때 그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낙찰을 받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낙찰 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이 불허가라고 경매 정보와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불허가를 할 수 있는데 불허가 타이밍도 지난 거죠. 이미 대금을 납부했으니까.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냐? 경매하관 원장이 지냐? 아닙니다. 경매하관 원장은 지금 한마디로 그냥 배째를 한답니다. 경매하관 원장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이 원리를. 지가 뭐 알겠습니까? 경매는 잘 아는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게 이런 불법 시설인데 이게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한 개 층, 아니면 한 개 층 이렇게 한 개나 한 개 층일 경우에는 대충 감당이 돼요. 이행강제금도 적게 나올 뿐더러 이 부분에서 감당이 되지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불축의 피해를 보셨고요. 이거를 저한테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뭐 사기죄가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실수한 거고 개인의 책임입니다. 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뭣도 모르고 나중에 알아봤다. 이게 뭐예요? 이건 핑계죠. 하소연이죠. 저는 하소연 드릴 수 있지만 하소연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연락을 주세요. 모르면 연락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배우고 알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구독자분이 연락 오시면은 전화 통으로 제가 상담을 받으면요. 항상 안 좋은 쪽으로도 말씀을 다 드립니다. 좋은 방향은 이거다, 장점은. 하지만 on the other hand, 안 좋은 방향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건물을 사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왜냐면 이 건물을 꽂혔어요.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도 이 꽂혔어요. 꽂혔으니까 무조건 사야 돼. 사야 되는데 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한 거야. 원모님 경험 많으시니까 이건 봐주세요. 이거 불법이네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시려고 해요? 수익률은 나쁘지 않지만 불법이니까 싸게 나와서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마음은 여기 가 있어요. 여기로. 그러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으면 사야겠네요.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로도 알고 사셔야지. 아니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같으면 제가 학원 원장이다. 근데 제가 10억을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을 여러분한테 드릴까요? 제가 10억 싸게 사서 판 다음에 세금 55% 내고 4억 5천 또 이것저것 떼거지들 먹으라고 5천 주고 4억 어디 나간 돈 많을 거 아닙니까? 세금 내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4억 먹겠습니다. 4억 10억짜리 싸게 사서 10억 싸게 사서 4억은 먹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매물을 안 드리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가 10억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 한번 더 돌려보시고 꼭 문의 후에 사시고 부동산 경험이 없으시면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컨설팅비 700입니다. 700. 저한테 그 돈에 반만 줘도 해드릴게요. 이런 사기는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경매학원 원장이 경매에 대해서 좀 알긴 알겠지만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킨다. 한번 잘못 사면 폐가망신 날 수 있다. 평생 번 돈 다 날릴 수 있다. 만만한 게 아니다. 20억, 10억짜리 건물 살 때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룸 마스터였습니다. 칠판 괜찮죠? 예.